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입니다. 1998년에 원작이 발행이 되었고요. 2001년, 2003년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작품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 저자는 파울로 코엘료, 페이지 수는 262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작품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연금술사라는 작품의 대성공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입니다. 발표하는 작품마다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고 문장도 멋집니다. 덕분에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상당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많은 편인데요. 그나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가 대중성을 띈 작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작품은 20살 여성 베로니카를 주인공으로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베로니카는 20살 여성입니다. 그녀는 젊음, 아름다움, 만족스러운 직업, 사랑하는 가족, 매력적인 남자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겉보기에만 완벽할 뿐 정작 베로니카 본인은 늘 반복되는 일상에 환멸을 느끼고 있죠. 이야기는 베로니카가 자살을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살을 결심한 것은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거나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이유, 반복되는 일상과 뻔한 미래를 견디지 못한 것, 이것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죠. 베로니카는 이제 준비해 두었던 수면제를 하나씩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죽어야 할 이유만 떠오를 뿐이었죠. 그렇게 수면제가 몸에 퍼졌고요.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베로니카. 정신을 차렸으니까 자살은 실패한 거죠.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신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살 시도를 하는 바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 때문에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살 시도는 실패였지만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거니까 어찌 보면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베로니카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빨리 죽자라는 생각을 한 베로니카. 이제 다시 자살을 시도할 약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라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자신은 이제 미친 사람이 아니지만 삶이 너무나 힘겹고 무거워서 그냥 정신병원에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로니카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 사회의 아이러니를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이지만 결국 이곳의 모습도 일반적인 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 베로니카 또한 정신병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거침없이 행동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그동안 자신의 삶을 속박하던 것들을 벗어나는 일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경험을 실컷 해본 베로니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살아볼 만한 게 아닐까? 그동안 그녀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기준대로만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마음 변화와는 무관하게 야속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죽을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동안 베로니카가 경험을 했던 일탈들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린 시절 엄마의 반대 때문에 포기를 했던 피아노 연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적 욕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다 거침없이 행해본 베로니카. 그 순간을 모두 지켜본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듀아르라는 인물입니다.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인물인데요. 그는 외교관 자녀 신분으로 브라질에 살면서 예술가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이 나왔네요. 이 작품의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가 브라질 사람이잖아요. 브라질은 이렇듯이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간입니다. 또 다른 작품인 11분에서도 브라질이 등장하는데요. 리뷰는 카드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제 베로니카는 작품 초반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뭐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인 듯 하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살고 싶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베로니카는 에듀아르와 함께 병원을 탈출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삶이지만 후회 없는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베로니카. 이제 남의 시선이나 남의 기준 따위는 그냥 제쳐두고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작품의 후반부에 다다랐습니다. 병원을 탈출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작품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다른 작품들처럼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요, 소설을 읽을 때는 주인공의 심정을 헤아리는 데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써놓은 글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과의 공감,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작품 초반부터 주인공 베로니카가 너무나도 가엽게 느껴졌어요.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기에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 베로니카의 모습은 마치 제 삶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사오리 아빠. 그런데도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고요.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베로니카도 저도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면의 만족도가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성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작품에서 베로니카는 반복되고 통제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간 그녀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전적으로 남의 기준에 맞춰진 삶,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속박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은 점점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인생의 낭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겠죠. 그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은 너무 뻔하다, 반복되는 일상과 뻔한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녀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주장한 겁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베로니카는 이제 정신병자라는 이름에 기대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주체적인 삶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작품은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배경의 특이함을 이용해서 일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가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상인과 정신병자를 구분하는 건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만든 규정일 뿐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미친 게 무엇이냐? 미친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앞서서 소개한 문장과 어우러져서 작품을 읽는 내내, 아니 다 읽고 난 뒤에도 독자를 따라다니는 삶의 방향성에 관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리뷰였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에 지치셨다면, 그래서 인생의 권태를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